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생각은 세계관으로 나타나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고, 지배층은 이걸 활용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그 뒤에 사회에서 이런 세계관을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천손의식과 독자적인 천화관입니다. 자, 천손의식은 뭐냐면 하늘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 이건 뭘까요? 일단 주변 민족에 비해서, 주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그 천손은 누구냐면 그 사회, 그 국가의 지배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왕족을 뜻해요. 이 왕족들이 자기 피지배 계층에 구별되는 그런 사상으로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적 천하관인데요. 이 독자적 천하관은 천하, 이거는 세계를 뜻해요. 독자적 천하관? 그러면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다. 하늘과 땅이 있다. 우리만의 세상이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데, 독자적이니까 어떤 나라와 구별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대두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이 천자는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동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든 민족들은 자기 말고는 다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란 말을 잘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오랑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종족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오랑캐란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중국의 천하관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들도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이것도 우리 종족,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역사의 사건,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의 형성입니다.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시조들의 사당이 건립이 됩니다. 이 사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왕실이 시조의 사당을 건립하고, 이 시조는 누구냐? 자, 고구려는 동명왕,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주몽이죠. 그리고 백제는 온조왕, 신라는 박혁거세를 뜻합니다. 그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왕이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건국설화를 봤을 때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단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몽도 하늘의 자손이었고, 그 부여와 연결되어 있는 온조도 하늘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박혁거세도 어떻게 해요? 백마 옆에서 아래서 딱 튀어났잖아요. 신비한 인물이잖아. 하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왕권의 안전까지도 도모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건들 수 없어. 이렇게요.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로 믿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국설화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회 모습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층이 피지배 계층이나 다른 귀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월한 자기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발음이 힘드네요. 천손의식은 삼국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왕실이라고 말하는 로열 패밀리가 다른 귀족들, 다른 군장들과 차별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실 계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 사람들만, 족보 아시죠? 요 사람들만 왕실의 그 줄기야, 뿌리여서 줄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왕실 가장 위에 있는 그 시조가 천신의 자손, 천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왕실은 너희들과 달라. 너희 다른 귀족들하고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천하관인데요. 영토 확장과 통치 제도의 정비를 통한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고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어요. 이거는 나라의 기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독자적 천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틀이 안 세우고 약소국인데 주변 나라들의 세계관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가 이런 독자적 천하관을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고구려는
백제 신라하고도 경쟁을 했지만 특히 북서쪽에 있는 중국과도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요동이나 만주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중국 주변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겠죠. 그래서 건국 시조 추모 왕이 천손임을, 여기도 나와 있죠. 왕시조 천신 자손 내세우며 광개토 대왕이 그 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나와 있어요. 광개토 대왕 릉비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추모왕부터, 그러니까 주모왕이죠. 추모에서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그 흐르는 신비한 왕실의 혈통을 잘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대단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그 후손임을 내세우고 있고, 광개토 대왕을 대왕이나 태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도 아니고 황제하고 맞먹는 태왕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연호는 중국 황제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연호는 그 해의 이름입니다. 지금 2020년도 연호예요. 근데 그 해의 이름을 황제만 내세울 수 있는데 고구려도 내세웠다는 거예요. 특히 영락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거는 이제 황제나 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만, 그래서 독자적인 천황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을 때 백제 신라들을 정벌하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백제를 그냥 백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백잔이라고 해서 백제 잡놈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낮추어 부르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 신라가 옛날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서 성장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고 더 밑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장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볼게요. 경주 오릉입니다. 특히나 이제 경주 대릉원에 가면 되게 무덤이 커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신라가 당시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더욱더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구려에만 가도 장수왕릉이나 광개토 대왕릉도 엄청 커요. 왕릉을 크게 한다? 세계사 쪽으로 가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무덤이잖아요. 이미 왕이 즉위할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피라미드는. 그 피라미드의 한 개의 벽돌이 거의 교실 크기만 해요. 이건 마찬가지겠죠. 장수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기리면서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일단 릉비도 크고요. 아마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컸을 확률이 큰데요. 실제 성인 남자의 키의 한 3배 이상이 됩니다.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대한 기록도 일기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자,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관과 천하관을 가지면서 구별되는 지배층 그리고 구별되는 나라로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정벌했다든지 신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간섭했다든지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호를 썼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왕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조상이 천신의 자손이다, 천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보를 완성해 가면서 다른 귀족과 차별성, 그리고 피지배 계층과 차별성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많이 활용될 수도 있고, 현재에도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활용되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는 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